벌레와 함께 먹어야 되는 약초인데요.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지인과 함께 산에 오르다가 이 약초에 대한 추억을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나무예요. 근데 이걸 아가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가이가 이렇게 지금 파랗지만 빨갛게 변하는데. 아, 열매가 있네요? 네. 제가 여기가 그늘져가지고 열매가 안 맺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 빨갛게 맺습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먹어보면 첫설이 한번 딱 맞고, 그리고 먹으면 달짝지근한 게 맛있어요. 신맛이 많이 돌진 않고요? 아니, 신맛 전혀 없이 아주 맛있는, 달콤하면서 맛있는 맛이 가득해요. 그래서 추억의 맛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리를 맞고 나면 이제 신맛이 많이 없어지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약으로 쓸 때 신맛이 좀 강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또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달콤한 게만 먹어서 신맛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게 아가이 산사나무를 보게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산사에서 사자, 그러니까 한자로 사자가 뭐 찌꺼기 뭐 이런 약간 먹지 못한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것 중에 과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육이 많지 않잖아요. 씨가 거의 없어요. 씨가 90%.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붙은 거 살짝 먹는데 거기서 그 맛이, 그러니까 설이 내리기 전에는 먹으면은 좀 떫고 시큼. 근데 설이 딱 맞으면 단맛이 싹 돌면서, 그래서 이거를 한 움큼 따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신심풀이로 먹었던 적이 있어서 아가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금 기억해가지고 이 추억에 너무 반갑네요. 그 모 제약회사에서 이 산사로 만든 약을 출시한 게 있거든요. 그게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제약회사 선전을 할 때 이렇게 선전을 해요. 설이 맞은 산사는 동맥경화도 뚫는다. 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산사 열매를 약으로 쓸 때 이게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또 동맥경화증도 완화시켜준다. 이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제약회사에서는 설이 맞은 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약으로 쓸 때는 설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산사나무 열매 특징이 뭐냐면 벌레가 먹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먹잖아요. 이제 이렇게 겉에 과육만 이렇게 입으로 갉아서 먹는데 뭐 절반 이상은 벌레가 좀 있지요. 그냥 모른 체 하고 먹어요? 모른 체 하고 먹고, 구멍이 뻥 뚫려서 심하면 그건 걸러내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긁어서 먹었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게 크게 흠은 아니었어요. 배고팠던 시절이라서 그렇습니까, 혹시? 뭐 배가 고팠다는 것보다는 재미 반? 근데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인스턴트라든가 이렇게 가공된 식품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먹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들이 체형이 크진 않지만 약간 체질은 그렇죠. 좀 강했죠. 그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으로 쓸 때는 사실 설이 맞기 전에 따가지고 유통을 시키거든요. 벌레도 안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동국제약인가 동아제약인가에서 선전을 할 때는 이제 설이 맞은 거를 좀 강조를 하길래 좀 의아해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산사에 대한 추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도 뚜렷하고 또 여러분께 중요한 약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산사에 대해서 여러 번 듣다 보면 산에 가서 정말 산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산사는 북방계 식물이라서 남쪽보다는 북쪽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평이나 포천이나 강원도 또 경상북도 쪽으로 산행을 하시다 보면 심심치 않게 산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산사가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으로서의 가치가 좋지만
음식으로서도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산사로 식혜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방금 전에요, 제가 약을 이제 처방해 드렸던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뭐였냐면 너무 식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 약이 산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산사가 원래 소화를 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제 경험에 의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한테는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배가 금방 고프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산사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잖아요. 식욕 촉진하는 게. 그런 것보다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등,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 병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병을 치료할 때 하나의 요법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처방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 또는 운동, 이런 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요. 각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거기다가 산사를 더하시면은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다른 약초 다루는 채널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것만 먹으면 뭐 만병통치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약초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활 패턴도 바꾸시는 동시에 약초가 개입이 돼야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복용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항상 약초 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